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크립토 마켓이 오를 듯 안 오를 듯 투자자분들과 밀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얼마 전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가이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이 팀 드레이퍼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25만 달러, 하나 약 3억 2,723만 원에 도달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였습니다. 다만 예측 가격 도달까지는 시간이 다소 더 걸릴 것이라는 추가 코멘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 팀 드레이퍼는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4,000달러, 하나 약 520만 원이었을 당시 지금 시기쯤에 60배인 25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라면서 그러나 비트코인은 현재 겨우 3만 달러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드레이퍼는 개인적으로는 25만 달러까지는 약 지금으로부터 2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해 왔으나 이 예측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번복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 도달할 것이다. 2022년, 23년에 계속 늘려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지난해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자신의 예측이 틀렸다고 인정하며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 전 예상 수준에 확실히 도달할 것이라고 다시 주장했지만 다시 한번 이번에 번복을 한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1비트코인당 25만 달러다라는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생각하시는 가격대는 모두 다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투자를 하며 공부를 위해 컨텐츠를 찾아보는 여러분들이라면 다시금 시장의 불장이 찾아올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024년 4월 반감기 도래 후 1년에서 1년 반 뒤인 2025년 하반기 미니멈 25만 달러에서 최대 50만 달러까지는 도달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는 절대로 허황된 수치가 아닌 여태까지 사이클대로 대입했을 때의 가격대이죠. 2021년 불장이 찾아오기 전 2020년 중반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2만 달러, 3만 달러를 이야기할 때 정신이 나갔다. 전고점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 한번 상승할 때의 갭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초와 비교해서 약 2배 가량 상승한 비트코인 가격 덕분일까요? 이러한 비관적이던 여론들도 서서히 바뀌고 있는 듯 보이는데 이에 바이낸스의 설문조사 결과 기관 고객들이 향후 최대 10여 년간 크립토 마켓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 전망 향후 10년간 낙관적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설문조사를 인용 기관 고객들이 향후 1년에서 10여 년간 암호화폐 전망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63.5%가 향후 1년간 암호화폐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답을 했으며 88%가 향후 10년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 기관 투자자의 47%는 지난해 암호화폐 비중을 유지했으며 3분의 1 이상이 같은 기간 동안 암호화폐 비중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향후 12개월 내 암호화폐 비중을 줄일 것이라는 응답은 4.3%에 불과를 했으며 바이낸스 리서치와 바이낸스 VIP 및 기관팀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3월 31일부터 5월 15일까지 208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네요. 네, 이와 더불어서 온체인 데이터 또한 상승에 힘을 실어주는 듯 보입니다. 이 비트코인 데이터 중 하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2023년 6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com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비트코인 채굴자가 생성한 총 27,025개의 비트코인을 새로
생성한 가운데 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달 비트코인 채굴자가 2016블록에서 기록한 해시레이트는 약 359 해시레이트로 확인이 되었는데 6월 한 달간 발견된 전체 블록 보상은 4,324개로 그중 파운드리 USA의 블록 보상은 1,404개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파운드리 USA는 전 세계 해시레이트의 32.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6월 11일 비트코인 전체 해시레이트는 516.61 해시레이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달 6월달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난이도 조정은 두 차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다음 난이도 조정은 7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난이도 조정의 경우는 이 비트코인의 채굴자들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올라갈 경우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고 난이도가 이제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면은 난이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통상의 해시레이트 상승은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의 상승을 일으키며 이 채굴 난이도의 상승은 채굴 비용의 상승을 이 채굴 비용의 상승은 곧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메커니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소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이번 7월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2년 전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이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의 부산물이라고 불리우며 전 세계 부동산 및 음악 저작권 협회를 산업을 뜨겁게 달구었던 분야가 있습니다.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바로 NFT입니다. 이 NFT의 경우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불리우면서 2021년 크립토 불장과 함께 뜨겁게 떠올랐는데 시장의 하락과 함께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지게 되었죠. 이에 NFT 하면 떠오르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바로 BAYC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전 세계 유명인들의 플렉스로 사진 한 장에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호가하면서 도대체 이걸 왜 그 돈 주고 살까 싶었지만 이 트위터에서 업데이트를 하며 NFT를 프로필로도 할 수 있게 바뀌어서 더욱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시장의 하락세에 잘 나가던 원숭이들도 이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바닷가 기준 90% 이상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잘 나가던 NFT의 몰락 BAYC 바닷가 90% 폭락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유가랩스의 이 BAYC NFT 중 한 장이죠. 한때 NFT 열풍과 함께 대세로 주목받던 유가랩스의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의 인기와 같이 모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코인데스크의 디크립트, 크립토 포테이토 등 복수 외신인 코인 개코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이 BAYC의 바닷가는 2일 기준 27.4 이더리움으로 약 53,000달러까지 하락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후 BAYC의 가격은 소폭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BAYC의 가격이 30 이더리움 약 58,700달러 아래로 폭락한 것은 2021년 10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4월 BAYC 바닷가 가격이 이제 153.7 이더리움 약 43만 달러까지 급등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90% 가까이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 BAYC의 가격 하락과 함께 거래량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관측이 됐다라고 하네요. 이 외의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32더리움 약 58,700달러라면 현재 하나로 바꿨을 때 약 7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요. 이 가격도 개인적으로는 좀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것의 가치는 그 가치를 정하는 커뮤니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죠. 지금 이제 이 BAYC NFT에 대해서 한 이 정도의 가격대가 적정하다라고 커뮤니티가 잠재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NFT 관련 프로젝트들이 2021년 당시 굉장히 우후죽순 나왔지만 지금은 거의 코빼기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NFT의 잠재력은 이 단순한 그림 판매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저작권 관련 산업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연구를 해야 될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과연 크립토 마켓이 찾아올 비트코인 반감기와 이후 불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한 번 더 불장이 찾아왔을 때 NFT 산업이 더욱더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리플은 2017년 12월부터 운영 자금 조달과 제3자 판매를 위해 XRP 배포 전략의 일부로 매월 10개가 아니죠. 이제 10억 개 XRP를 에스크로 계정에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사에서는 이 물량이 다시 이제 모두 다 시장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 풀리고 있죠. 이 XRP 투자자들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풀리는 물량 때문에 XRP 가격이 이 모양이다라고 불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리플이 자체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XRP가 더 많이 뿌려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일례로 많은 거래소들이 XRP 송금 수수료를 0.25에서 1XRP 정도로 받고 있는데 XRP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이 리플과 SEC의 소송은 또한 여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제 매월 이번 달에는 끝날 거라던 희망과는 달리 SEC의 뜻대로 리플사가 질질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XRP가 날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SEC의 태도 변화나 미국 정부의 크립토 관련 태도 변화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외부 환경에 의한 크립토 가격 상승은 가장 질이 안 좋은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립토는 그 자체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예는 역시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은 자체 생태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생산되는 이슈를 통해 가격을 상승시켜 왔습니다. 이 트위터를 중심으로 얼마 전부터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의 사임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루머 같은 경우는 겐슬러 사임 이제 루머는 인공지능 즉 AI가 만든 가짜 뉴스로 인해 파생되었다라는 것이 사실로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폭스뉴스의 한 수석 기자의 경우는 SEC 게리 겐슬러를 통해 이제 메일을 보냈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는 언급이 돌아왔다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호재로 인식하고 XRP의 가격이 오른다라면 가격적인 측면에선 좋을 수는 있지만 내재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이 리플 XRP는 이제 물량을 풀어서 생기는 이익을 통해 XRP 생태계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XRP 생태계 프로젝트라는 게 과연 있는지 반문하고 싶은데 리플랩스는 실제로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오긴 했습니다. XRP 레저를 통한 결제라든가 CBDC 백서 등 나름의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실생활에 얼마나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면 이는 정말 참담한 수준입니다. CBDC에 있어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협업 중이지만 그마저도 리플의 XRP와는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제 그간 끊임없이 XRP는 탈중앙화되어 있다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제가 아무리 XRP 홀더고 리플을 응원한다고 해도 이건 거짓말입니다. 리플은 XRP를 채굴하지도 않고 탈중앙화되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분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모두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말이 탈중앙화지 사실 중앙화입니다. 리플은 플랫폼을 만들고 모두가 이걸 자유롭게 이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플은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리플 생태계라는 게 뭐가 있는지 반문을 해보는데 이 리플 생태계가 과연 후발주자인 솔라나나 아발렌체 등과 비교해서 어떤 우위가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리플이 매월 10억 개씩 풀고 있는 물량은 여전히 XRP 가격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식으로는 XRP 가격이 오르기가 어렵겠죠. 더군다나 XRP 가격이 600원대에서 6,000원이 되는 일은 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남들은 소각을 하는 상황에서 리플 XRP는 계속해서 수량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이죠. 설상가상 리플은 승소가 매우 어려운 상대 위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소송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XRP 투자자들이 그나마 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XRP의 시총이 10위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리플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리플사가 했다기보다는 팬덤이 다한 코인이 바로 XRP라는 뜻인데요. 리플은 고마운 줄 알고 가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리플의 현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64포인트, 상승한 이제 6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이제 탐욕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크립토 마켓이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블랙록 빔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캐시의 약진이 무엇보다 눈에 띄는데 이 40만 원대 에서 숨고르기 하면서 다음 저항 라인 테스트를 하고 있는 차트를 보게 되면 참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 덕분에 많은 단타 물량들이 생겼고 실제로 번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단타의 특성상 쉽게 매수와 매도를 하다 보니 정작 매매를 할수록 원금에 수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 투자는 역시 장투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이제 현재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위해 현금을 모으면서 추가 하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7월에서 8월이 강세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올 하반기 한두 차례 분명 매수할 기회가 생길 거라 생각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 캐시를 단타로 몇 번 매매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들어가던 수익도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 결국 손실과 수익을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 재미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미삼아 비트코인 캐시에 들어갔지만 단타에는 워낙 소질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할 수밖에 없는 기회였죠. 한편 이 비트코인 캐시 대비 비트코인은 이 가격 변동성이 현재 그리 크지 않습니다. 주말 사이 하락하던 여타의 알트코인들과는 달리 비트코인은 31,000달러 즉 31K 라인에서 꾸준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알트가 오를 때는 이게 참 답답해 보이기만 하죠. 그런데 알트가 빠지면서 비트코인의 30K가 오히려 지지 라인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희망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장토로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 매도할 생각은 없지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느 방향을 향하게 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자로 알려진 독일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49%에 달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이 장기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답을 했으며 22%는 암호화폐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안에서 결국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본이 적으면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수익률의 범위가 훨씬 큽니다. 1000%, 10,000%의 수익을 불장에서 보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자본이 0에 수렴하거나 적어도 투자 수익이 내가 투자한 이제 코인이 상장 폐지만 되지 않더라도 상장 폐지될 때까지 가만히 두지만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금 투자에서 볼 수 있는 수익률보다 훨씬 더 유의미한 수익률을 이 크립토 마켓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크립토 마켓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장기적으로 적금을 드는 심정으로 돈을 넣고 불장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알트 불장에서도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아는 것은 사실 경험 말고는 방법이 없죠. 이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감이라는 게 생기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 단기적인 실수와 손실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실수나 손실
손실이 아니라 그걸 통해 무엇을 배웠냐입니다. 이 코인은 다 사기다라는 것을 배운 사람은 다시 코인판에 얼씬도 안 할 것이며 너무 빨리 팔았거나 너무 늦게 판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나름의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투자 실력이 되고 결국 수익으로 가는 왕도를 만들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기회 속에 투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